크리스마스 전후에 55cm의 눈이 내린 강원도 속초시. 이면도로는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58년생 남성,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 경팔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재난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재난 방재의 최고 권위자이신 한동준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4일 지난해 온 눈이 아직도 제설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재난에 대한 또 제설 작업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 폭우 이런 재해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었던 단행적인 그런 대책 내지는 계획들이 이제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기존에는 눈이 1월, 2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비 투입을 1월, 2월로 계획을 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12월 말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예측 가지고 뭐 예산을 줄인다거나 어떤 계획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시민들의 안전 여기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사고의 변화를 갖고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갖고 예측 못하는 어떤 재난들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제설 작업에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지자체들이 너무 대형 중장비를 중심으로 한 대도로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도로를 빨리 치워주는 것도 좋지만 대도로 뒤에 있는 중도로나 소로, 골목길 이런 동네의 눈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반드시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냥 면 여기에다 맡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업 장비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러한 분들하고 같이 교육 내지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재해는 초기에 빨리 치워주지 못하면 사람이 밟고 다니거나 차가 지나가면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설 작업에 있어서도 대로 위주의 대형 중장비의 직접적인 투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골목길 제설에도 안전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초기에 모든 제설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돼도 힘들다는 소소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번에 속초시에 폭설이 왔는데 왜 제설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12월 24일 날 60cm 가까이 온 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또 관광객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설 제복에 만전을 기해준 우리 속초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한동준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난에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초기에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폭설 때는 또 중장비 협회들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초기 제설 작업의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눈이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매뉴얼을 준비해서 초기에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곳은 그 2019년 4월 4일 날 아주 큰 고성 산불이 난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발화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성 속초에 한 1000여 명의 그 산불 이재민들이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산불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동해안의 산불은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학이 가파르고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의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어떤 장비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전방 부대에 들어가는 어떤 무기 체계가 다르듯이
좀 더 강력한 이런 장비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체제를 갖춰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예산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림의 면적이나 이런 걸로 일률적으로 오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무서운 지경까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네. 또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은 예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진화 장비의 최첨단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랬고 우리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으로나 또 이 편서풍 영향으로 인해 갖고 대형 산불로 가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방 체계가 소방청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또 광역단체도 있고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산불은 초동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초동에 우왕좌왕하고 어떤 시스템마이즈가 안 되면 예. 그 이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지자체, 산림청, 소방본부 네. 이런 데서 평소에 산불이 나지 않을 때 관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네. 산불이 발생되면 빨리 일원화되는 시스템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이 지휘 체계를 가지고 산불이 진압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으면 실제 진압하는 대원들이나 주민들이 정보를 서로 얻는 것에 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네. 이러한 시스템이 혼동이 오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벌써 산불은 그 강한 바람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제가 늘 관심 있는 거는 야간에 일어나는 산불입니다. 아. 야간에 발생되는 산불을 우리가 어떻게 초동 진압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장착되어 있고 IoT가 되는 이러한 CCTV를 가지고 우리가 밤에 이제 순찰을 돌 수는 없으니까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초기에 정보를 얻어서 네. 바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현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전의 예방도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장비의 현대화를 지적해 주셨고요. 또한 소방청이라든지 산림청, 지자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원화할 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 재난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결국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준비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이곳은 속초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1,700만, 1,800만까지 관광객들이 왔는데 요즘은 뭐 변종 변이도 막 생기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 문제에도 지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입장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속초 주말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네. 굉장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지만 어느 한 구석에는 코로나 감염의 걱정도 하시고 그렇죠. 저는 속초시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네. 코로나를 전염시키고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안전한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방역 대책을 잘 이제 수행하고 있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네.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방역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시장 안에 발열 체크기나 이런 네. 것들을 설치를 해서 늘 우리 속초의 중앙시장은 코로나19에서 방역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마음껏 즐기십시오라고 하는 네.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초 시민들도 정상적인 분들이 오셔서 네.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 네. 그 내부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이 지금 이겁니다. 우리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세이프 존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에 오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열 체크기라든지 K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병팔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속초의 재난, 방역, 폭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동준 박사님과 함께 해결 방안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지자체에는 또 우리 속초시는 이 방역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제설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과 공무원들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고 가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파리는 안전한 속초, 안전하고 쾌적한 속초를 위해서 모든 예산과 시스템을 일원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